안녕하세요. 2025년 국제 로타리 규정 심의회 COL이 끝나면서 로타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이 새로 그려졌습니다. 네, 정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변화들이 단순한 규정 개정을 넘어 우리 클럽 활동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2025년 규정심의회 보고서, 그리고 개정된 국제 로타리 세칙, 또 모든 클럽의 헌법과도 같은 표준 로타리 클럽 정관인데요. 사실 이런 문서는 아시겠지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문서들 속에 숨겨진 왜를 찾아내는 거죠. 로타리는 왜 이런 변화를 선택했을까?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클럽 재정, 회원 구성, 또 리더십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바로 그 핵심을 꿰뚫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로타리의 미래를 향한 첫 페이지 함께 넘겨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로타리가 몸집을 좀 가볍게 하고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 같아요. 신생 클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창립 회원 수가 20명에서 15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와, 이건 꽤 파격적인 변화 아닌가요? 그쵸. 이게 단순히 숫자 5가 줄었다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이건 로타리가 성장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아, 관점의 변화요? 네. 과거에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클럽을 만드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뭐랄까 소규모 커뮤니티나 특정 관심사 아니면 젊은 직업인 그룹처럼 좀 더 작고 민첩하고 특색 있는 클럽들의 탄생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는 거죠. 그런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15명으로 시작한 클럽이 과연 5년, 10년 뒤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오히려 초반의 동력을 잃기 더 쉬운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게 이 변화가 던지는 숙제예요. 창립의 문은 넓혔지만 클럽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과제는 이제 온전히 해당 클럽과 지구에 몫이 된 셈이죠. 아,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신생 클럽에 대한 초기 지원이나 멤버십 유지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자율성을 준 만큼 책임도 함께 따라오는 거죠. 자율성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매년 열리던 지구대회 개최가 의무에서 선택사항으로 바뀐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현장의 자율성이에요. 지구대회, 물론 중요하죠. 회원 간의 교류와 축제의 장이니까요. 하지만 어떤 지구에게는 이 대규모 행사를 치르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인력이 정말 엄청난 부담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대회 한번 치르려면 몇 달 전부터 준비위원회가 꾸려지고 정말 많은 분이 자기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로타리는 각 지구가 스스로 판단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 에너지와 자원을 대규모 행사에 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지역사회에 더 의미 있는 대규모 봉사 프로젝트를 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요. 선택지를 준 거군요. 네. 물론 여전히 대회를 통해 얻는 긍정적인 효과도 크기 때문에 이건 각 지구가 처한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럽 창립부터 지구 행사까지 현장에 더 많은 권한과 선택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연성만 간주하다 보면 자칫 조직 전체의 기강이나 뭐랄까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우려를 의식한 듯 로타리는 다른 한편에서는 책임과 거버넌스를 굉장히 강하게 조이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죠. 아, 책임감. 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제 로타리 이사회의 권한 강화입니다. 어떤 권한이 구체적으로 강화됐나요? 듣기로는 클럽의 회원 자격 문제까지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던데요. 이게 클럽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의 배경을 보면요. 로타리라는 브랜드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최후의 안전장치요? 네. 이래 들어 어떤 회원이 명백하게 로터리의 윤리 강령을 위반했는데도 클럽이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제를 덮으려고 할 때, 바로 그럴 때 국제 로타리 이사회가 직접 나서서 그 회원의 자격을 종결하라고 클럽에 지시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클럽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로타리 전체의 명예나 신뢰도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부가 직접 개입해서 바로잡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균형의 문제예요.
99%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1%의 극단적인 경우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죠. 그렇군요.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 보호 규정이 대폭 강화된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지구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하고요.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고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훨씬 더 명확하고 강력해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로타리가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책임감은 재정 운영에서도 나타나겠죠? 당연하죠. RI 이사회가 국제 로타리의 운영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비용 및 절차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외부 기관이요? 네. 우리가 여러분의 회비를 잘 쓰고 있는지 외부의 객관적인 눈으로 검증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자, 바로 그 지점에서 회원분들에게 가장 민감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바로 회비 인상입니다. 이렇게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회비는 또 올랐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2025-26년도부터 연간 $82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2029-30년도가 되면 $93까지 오르게 되죠. 꽤 오르네요. 네, 사실 이 인상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로타리는 2029년까지 약 $4,200만, 우리 돈으로 500억 원이 넘는 무적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500억 원 적자요? 와,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상승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결정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투명성 강화 조치와 회비 인상은 하나의 패키지로 봐야 합니다. 아, 패키지요? 네, 여러분의 소중한 회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조직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이 로타리가 회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책임은 더 무겁게 지는 방향. 이 두 가지 큰 흐름 속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변화가 있더라고요. 바로 연수라는 단어를 학습으로 바꾼 건데요. 아, PETS가 PLS로 바뀐 거요? 네, DTEA도 CALS로 바뀌었고요. 이게 그냥 단어만 바꾼 건 아닐 텐데요. 이거 로타리가 생각하는 리더십 개발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연수, 즉 트레이닝은 보통 강사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참가자는 수동적으로 받아 적는 그림을 떠올리게 하죠. 그렇죠. 주입식 교육 같은 느낌. 하지만 학습, 러닝은 다릅니다. 참가자가 주체가 되어서 토론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능동적인 과정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가르쳐 줄 테니 받아라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로타리의 리더 교육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차세대 리더들이 서로 연결되고 영감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경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지금까지 국제 로타리 차원의 거시적인 변화들을 짚어봤습니다. 유연성과 책임감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명확히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 동네, 바로 여러분의 클럽에는 어떻게 밀려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로타리 클럽 정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씩 짚어보죠. 네, 클럽 차원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는 아마 재정 투명성일 겁니다. 재정 투명성이요? 네, 이전에나 보통 1년에 한 번 연차 총회에서 재무보고를 했잖아요. 이제는 매년 1월 31일까지 회계연도 상반기 6개월치의 수입과 지출을 담은 중간 재무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이 모든 클럽의 의무가 됐습니다. 와,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클럽 살림살이를 반기별로 모든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거니까요. 회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클럽이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훨씬 더 자주 그리고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클럽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조치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클럽 임원들에게 새로운 의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어떤 의무죠? 차기 회장, 총무, 재무는 매년 7월 1일까지 로타리 학습센터에서 제공하는 필수 온라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아, 온라인 교육 의무화라. 클럽을 이끌어가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 한다는 일종의 기준선을 명확히 제시한 거군요. 그렇죠. 주목구구식으로 클럽을 운영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클럽 리더들에게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클럽 운영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재정과 교육뿐만 아니라 클럽의 존재 이유, 즉 목적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네, 클럽의 공식적인 목적 조항에 클럽 차원을 넘어 로타리에 봉사할 지도자 육성이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지도자 육성. 네, 우리 클럽이 단순히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를 넘어 지구와 국제 로타리를 이끌어갈 미래의 리더를 키워내는 리더십 사관학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을 말하자면 헌법에 명시한 겁니다. 리더십 사관학교라니, 와, 멋진 표현이네요. 클럽 활동의 격을 한 단계 높이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관학교에 입학할 생도, 즉 회원을 받아들이는 기준도 더 명확해졌겠군요.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 특히 강조되었다고요. 맞습니다. 기존에도 균형 잡힌 회원 구성이라는 표현은 있었지만 다소 모호했죠. 이제 개정된 정관에는 연령, 성별, 섹스 앤 젠더, 그리고 민족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한 것도 눈에 띄네요. 생물학적 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 정체성까지 포괄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정확합니다. 이건 로타리가 미래에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조직으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에요. 우리가 봉사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 클럽이 그대로 비추지 못한다면 결국 지역사회와 유리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즉 DEI는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모든 클럽이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가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클럽은 평균 연령이 60대 후반이거든요. 그분들에게 갑자기 연령 다양성을 확보하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해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단순히 젊은 회원을 더 많이 영입하라는 지시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 클럽의 문화와 운영 방식이 과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만큼 개방적이고 유연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라는 촉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긴 여정의 시작이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이 모든 표준 정관의 변경 사항들은 모든 클럽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의무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 클럽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표준 로터리 클럽 정관은 국가의 헌법과 같아요. 클럽이 마음대로 바꾸거나 무시할 수 없죠. 이 개정안들은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클럽에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동으로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클럽은 이 정관 말고 회비 액수나 모임 시간, 위원회 구성처럼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정해놓은 자체적인 세칙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과 내용에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클럽 세칙에 중간 재무 보고에 대한 절차를 새로 추가하거나 회원위원회의 역할에 다양성 증진 노력을 명시하는 식으로요. 이 과정을 통해 모든 회원이 우리 클럽의 새로운 운영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해보자면 2025년 로타리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신생클럽 기준 완화와 지구대회 자율화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에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유연성. 둘째, RI 이사회의 감독 기능 강화와 회비 인상 그리고 재정 투명성 의무화로 대표되는 더 무거워진 책임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 육성이라는 새로운 목적과 다양성 확보 의무 등을 통해 클럽에게 제시된 더 명확한 방향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로타리가 더 넓은 문을 열어 유연하게 사람들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는 더 높은 기준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자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클럽이 어디로 가야 할지 참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연수가 아닌 학습으로 클럽 회원을 넘어 미래의 리더로. 로타리가 제시한 이 새로운 틀을 우리는 단순히 지켜야 할 규정으로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이걸 우리 클럽이 회원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지역사회의 진정한 리더십 개발 허브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변화에 무엇을 넘어 우리 클럽만의 어떻게를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화두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로타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여정에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